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순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건 당신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설계된 경보 시스템이에요. 배고프면 위가 신호를 보내듯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느껴지면 뇌는 위험하다고 경고를 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생긴다고요.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없을 때 생깁니다. 집에서 혼자 책 읽으며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마음은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내면의 거리감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외로움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보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을 보면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외로움 경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아름답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이거든요. 이 감정의 뿌리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떨어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우리 뇌에 사회적 고립을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남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외로움은 살아남기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는 아직도 5만 년 전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일은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외로움의 늪에 빠집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바빠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시간이 사라지죠. 넷플릭스 보고 SNS 확인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친구들과의 시간입니다. 약속 잡기 귀찮고 피곤하고 다음에 보지 뭐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요. 성인이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학창시절처럼 매일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직장 동료는 있어도 진짜 친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만성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를 앞당기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와 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하루 담배 한 갑만큼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외로움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강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뇌는 위험 모드로 들어갑니다. 주변의 모든 걸 위협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무심한 말도 공격처럼 들리고 중립적인 표정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더 많이 관찰하지만 더 많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친구하겠어? 어차피 또 실망할 거야. 그러면 행동도 바뀝니다. 사람을 피하고 연락을 미루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결국 진짜 혼자가 됩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이거예요. 외로움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외로움의 공식입니다. 외로움 부정적 해석 회피, 더 깊은 외로움. 우리 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가 되면 현실은 그 이야기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조금씩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할게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겁니다. 자기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건강을 챙기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짜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진짜 친절했던 게 언제인가요? 아무 목적 없이 쉰 게 언제인가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일 생각도 멈추고 그냥 나랑 같이 있었던 순간 말이에요.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해지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외로움을 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연민과 친절입니다. 외로울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먼저 친절해질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 칭찬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건 상대방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를 회복시킵니다. 공감과 친절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밝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긍정심리학 분야의 대표 연구자들인 에드 디너와 마틴 셀리그먼은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이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결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공통된 가치가 없으면 그건 그냥 군중이에요. 당신이 진짜 관심 있는 것, 닮고 싶은 사람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당신의 부족을 찾으세요. 이건 운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완벽한 친구는 아마 기대했던 만큼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으니까요. 연구들을 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이 훨씬 깊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완벽주의가 조용히 사회생활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의 철학의 저자 라르스 스벤센은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정과 사랑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세웁니다. 상대는 완벽해야 하고 관계는 깊어야 하고 실망은 없어야 한다고 믿죠.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작은 실망에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완벽주의가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 자체를 스스로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와 친구가 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대화가 깊을 필요도 없고 모든 만남이 특별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원래 어색하고 서툴고 가끔은 실망스럽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당신의 완벽주의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한 누군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 결점이 있어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고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났지만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이야기해요.